여러분,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일명 PCE라는 물가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솟았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랐어요. 5%까지 올랐습니다. 5%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1990년 11월에 5.1% 오른 이후로 31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31년 만에. 결국 이것은요, 최악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라는 수치는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충격적이에요. 오죽했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라고 하죠. 전략 비축유까지도, 원유까지도 풀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가는 오히려 올랐죠. 유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략 비축유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2%는. 사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만큼 올라간 데는 에너지 물가가 30.2%까지 폭등한 것도 있거든요. 식료품 가격도 4.6% 폭등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그런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974년과 1980년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는요,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어요. 두 자릿수까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1990년 10월 이후로는요, 10월이 5.2%를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줄곧 2.5%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달렸습니다. 2.5% 수준.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낮았어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서 3월부터 올라가기 2%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4월에는 3.6%까지 올라갔고요. 9월에는 4.4%. 급기야 10월에는요. 5%까지 올라간 겁니다. 5%까지. 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전문가들도 또 너도 나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요. 이대로 가면 최악의 시기가 오겠구나. 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일 쇼크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권한 뿌리건이에요. 권한 PC 물가 지수가 보면요. 4.1%입니다. 4.1%. 이것도 1991년 1월 4.2% 이후로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가장 높은 숫자예요. 근원이라는 게 뿌리 근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절성 있는 거 있잖아요. 계절성 있는 게 농산물이죠. 농산물. 식료품이죠. 또 변동성이 강한 거 있죠. 유가. 이거는 제껴놓고 실질적인 걸로만 가지고 물가를 계산해도 4.1%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것은 어쩌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단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PCE 물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이 물가를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참고로 쓰는 지표예요. 소비자 물가보다가 PCE 물가를 훨씬 더 중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부채가 많아서 폭발할 수 있거든요.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물가가 워낙 세니까 물가부터 먼저 잡고 보자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분위기.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지표를 또 하나 보세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9천 건밖에 안 돼. 19만 9천 건. 이거는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52년 만에 최저치. 52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은 실업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실업이 이만큼 낮아지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랬잖아요. 두 가지 목표만 달성되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가지 목표가 뭔가 하면 물가는 2%였고요. 물가는 2%. 그리고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3 내지 4%라는 거예요. 3 내지 4% 레인지 안에 3 내지 4%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6월중 금리를 인상할 거다 미국이 이렇게 아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작년부터. 그런 상황이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서는 최악으로 갈 수 있어요.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요즘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오히려 좀 사고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서서 9월에까지 사들이더니 10월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11월에 지금 3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 조한지 이렇게까지 이해할 정도로 좀 이상한 일로 의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중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스탠스, 산업계의 스탠스가 자유진영과 함께한다.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게 되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금리 인상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들에게 오는 충격 큽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걸 보면요. 6월중 금리 인상을 해서 6월중 금리 인상을 해서 내년 한 해 동안만 적어도 3번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지표들이 전부 좋아지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는 만큼 저는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푸는 거 빨리 중단해야 돼요. 돈 푸는 거 중단하고요. 저는 위드 코로나도 더 땡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00명까지 나왔다고 진짜 난리인데요. 경제는 더 죽어나가거든요. 경제는. 지금 그 어느 것보다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위드 코로나를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방제로 갈 거냐 통제로 갈 거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벌써 2년 동안 끌어왔던 통제 방역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굶어 죽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질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충격파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충격파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요. 바닥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